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여러분 변액보험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액보험이라는 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신데, 근데 그 변액보험 때문에 골치 썩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액보험을 해지하지도 못하고 그러자니 갖고 계속 유지하기도 뭔가 석연치 않고 그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오늘은 갖고 계시는 변액보험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액보험이 사실 요즘에 이런 취급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애물단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취급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그냥 수익률이 많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변액보험이라는 자체는 내가 낸 보험료가 펀드로 투자가 되고 펀드의 수익에 따라서 적립금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금융상품인데, 결론은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낸 돈 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가져가자니 별로 석연치 않고 그냥 해지해 버리자니 낸 돈보다 적게 돈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되는데, 결론은 수익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갖고 있는 변액보험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갖고 있는 변액보험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변액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엄브렐러 펀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상품 자체에 여러 가지 펀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에 따라서 이 펀드 저 펀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펀드라는 것을 이렇게 펀드 변경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관리에 수익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대안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대안 투자라는 말은 뭐냐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변액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중도 인출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 납입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내가 넣어놓은 돈을 목돈을 인출을 해서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변액보험에 있는 것보다 더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곳으로 중도 인출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투자해서 만든 돈을 다시 변액보험에다가 추가 납입이라는 제도로 돈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변액보험에 있는 돈을 꺼낼 때는 우리가 목돈을 꺼내기 때문에 목돈 투자 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돈 투자하기에 괜찮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금융상품이 있죠. 근데 일반인들이 쉽게 다 다루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상품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상품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얘가 왜, 자, 이렇게 되는데, 대안 투자할 때 가장 괜찮은 게 ETF라는 금융상품이랑 그리고 P2P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들 요즘에는 이제 2000년도 중반 이후로 펀드라는 금융상품이 대중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찾고 있으시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잘 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따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2P라는 건 뭐냐면 용어가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좀 젊으신 분들은 쉽게 와닿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생소할 수 있으신데, P2P는 뭐냐면 개인과 개인 간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대부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대부업 그러면 사람들이 뭐 사채 뭐 이런 거 나쁜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은행의 고유,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P2P에 관련된 것도 올려놓은 P2P 관련된 것도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은행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은 고객이 돈을 예금이나 적금을 넣어서 은행한테 돈을 주면 은행은 그 돈을 누군가한테 대출이라는 걸 해주죠. 그리고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예금이나 적금을 한 고객들한테 줄 때는 한 3% 내지는 2%의 이자만 주게 되죠. 그러면 5%를 받아서 2%를 주니까 3%라는 그 이자의 마진이라는 게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예금과 대출의 마진, 예대 마진이 이제 은행의 주 수입원인 건데, P2P는 뭐냐면 이제 인터넷상에서 어떤 이제 업체가 있겠죠. 그래도 어떤 업체가 있는데 개인들에게 돈을 모집을 하고 투자를 받고요. 그 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돈을 투자를 해줍니다.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그렇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받아갈 수는 있고요. 대신에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P2P나 막 하시면 안 되고요. 선별된 좀 괜찮은 P2P 업체를 선별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변액보험 자체가 애물단지의 취급을 받는 이유는 바로 수익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수익률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펀드 변경을 통해서 관리를 하거나 또는 대안투자, 중도 인출을 해서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수익을 만드는데, 그 투자 대상은 보통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목돈으로는 ETF나 P2P 투자를 추천을 드릴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변액보험 중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금융상품이 있죠. 그 변액연금이 있고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액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판서를 잠깐 할게요. 변액연금이 있어요. 변액연금을 우리는 VA라고 부르고 변액 유니버셜을 VUL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똑같이 내신 보험료를 펀드로 투자가 된다라는 건데,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채권형 펀드의 50%가 강제성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형 펀드에 50%를 넣고 나머지 50%를 주식형 펀드로 하던 채권형 펀드로 하던 해외 펀드로,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가 채권에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펀드 변경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로 100% 해도 되고 주식형으로 100%를 해도 되고, 또는 뭐 5대5, 뭐 채권에 5, 뭐 주식에 5 이렇게 섞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펀드의 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펀드 변경이란 것은 주식형과 채권형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권이라는 것은 50% 강제로 묶여 있다 보니까 펀드 변경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펀드 변경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펀드 변경이라는 걸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변액 연금에 있는 것들은 펀드 변경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액 연금에 있으신 분들은 그 돈을 중도 인출하셔서 이렇게 대안 투자로 활용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결론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변액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중도 인출을 하셔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추가 납입을 통해서 변액보험에 집어넣고 나중에 연금으로 개시를 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말씀 드리면서 같이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적금을 통해서 만기가 된 금액도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금이 만기가 되죠. 1년 만기짜리가 끝나게 되면 그 돈을 또 어딘가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우리가 뭐 돼지저금통에 넣거나 땅속에 묻진 않겠죠. 어떠한 금융상품에 넣게 되는데, 넣을 때 은행 이자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목돈 운용으로 같이 하시다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목돈 운용을 할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뭐 ETF라든지 P2P 대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추천드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 보통 하시다 보면 안정적으로 한 8% 정도, 10% 정도를 가져가는 걸 목표로 하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작은 글씨로 제가 써놓긴 했는데, 목돈 운용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운용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을 실행에 옮길 때에는 알고 계시는 전문가라든지 가까운 곳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으시면 그렇게 상의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딱히 할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변액보험과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진행을 했고요. 변액보험에 들어가 있는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게 모아놓은 목돈이지 않습니까? 그 목돈을 그냥 의미 없이 놔두기보다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알아보셔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면 그냥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